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이 걱정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속 피로를 모두 쏟아내도 괜찮다고 믿어왔던 오래된 착각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랑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 번 쏟아낸 서운함과 외로움이 오래 남아 관계의 온도를 식히기도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참았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이대로 계속 지나가면 자식은 당신을 걱정하면서도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해서 말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누는 것과 감정의 피로를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살면 부모는 말하고 나서도 허전하고 자식은 듣고 나서도 죄인이 됩니다. 결국 누구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저녁 무렵 자식에게 전화했는데 지금 바빠요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부모는 그 한마디가 서운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자식은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덧붙입니다. 너는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구나. 말하는 순간에는 속이 조금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자식도 일을 하다가 그 말을 떠올립니다. 걱정과 미안함이 생기지만 다음 전화를 걸 용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아무리 위로해도 부모의 외로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느끼면 마음속에 무력감이 쌓입니다. 그 무력감이 오래되면 회피가 됩니다. 부모는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내가 또 부모를 힘들게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한숨이 자식에게는 비난처럼 들리고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에게는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 뒤에 붙어 있는 기대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좀 더 챙겨야 한다. 네가 내 마음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자식의 마음을 누릅니다. 오래 살아보니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과 굳이 넘기지 않아도 될 필요를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운함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자식에게 건네는 것이 정직한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힌 뒤 말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니라고 말하기보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 오늘은 조금 외로운 날이구나 라고 담담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의 말은 자식에게 책임을 주고 뒤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알리되 자식의 숨을 막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찮던 마음이 갑자기 서늘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자식이 더 무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남의 자식은 매일 전화한다더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비교가 들어간 순간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받았다고 느낍니다. 서운함을 계속 쏟아내면 부모도 존중을 잃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쏟아질지 경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면 자식은 짧게 대답하고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하며 결국 연락의 간격을 늘립니다. 부모는 그 거리를 보며 더 서운해지고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사랑은 남아있는데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고리를 끊는데 거창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전화하지 않는 것. 한숨부터 내쉬기 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말은 마음을 나누는 말인가? 아니면 내 피로를 넘기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삼킨다는 것은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날카로운 순간을 지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는 일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걱정해줘도 부모의 외로움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서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에게 다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잠시 창문을 열고 짧게 산책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는 피로를 쏟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프지 밥은 먹었니? 나는 괜찮다. 이 짧은 말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무조건 괜찮다고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을 매번 짊어지게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에게 사람은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숨 하나를 덜 건네고 서운함 한마디를 늦추는 것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이 서운할 때 곧바로 쏟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피로를 잠시 품고 말의 모양을 부드럽게 바꾼 뒤 자식에게는 사랑만 건네도 됩니다. 그것은 참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어른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자주 꺼내는 피로는 서운함만이 아닙니다. 젊은 날 무엇을 포기했는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내 형편보다 자식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에는 실제로 말하지 못한 희생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입고 싶은 옷을 미뤘으며, 아픈 몸을 끌고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사랑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답고 계산서가 되는 순간부터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다가 누군가 자식의 성공을 칭찬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괜히 한마디를 보태고 싶어집니다.
쟤 하나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모두 웃으며 넘길 수도 있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작은 돌 하나가 남습니다. 부모는 자랑처럼 말했는데 자식은 빚을 상기시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듣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희생의 기억은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바쳤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 말은 부모에게는 상처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는 존재 전체를 빚으로 만드는 말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이 태어난 것부터 부모에게 부담을 준 것처럼 느끼고 앞으로도 부모의 기대를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억보다 갚지 못한 마음이 더 크게 남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도 그것을 계속 확인받으려 하면은 마음을 닫습니다. 고마움은 스스로 느낄 때 깊어지지만 강요받는 순간 의무가 됩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처음에는 미안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대화를 줄입니다. 결국 부모는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 말을 꺼냈지만 오히려 자식의 진심 어린 감사에서 멀어집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억울함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과 편안히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싶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참고 견딘 세월도 떠오르고 자식 학비를 마련하려고 아끼던 장면도 생각난. 그럴 때 전화기를 들고 지난 일을 하나씩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늘의 관계를 살리는지 과거의 고통을 자식에게 다시 넘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이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부모의 두려움과 형편과 책임을 자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희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도 그 세월은 부모의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자식의 인정에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견딘 시간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부모는 자식의 작은 무심함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도 섭섭하고 용돈이 기대보다 적어도 억울하며 며느리나 사위의 태도 하나에도 지난 세월 전체가 부정당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면 현재의 작은 일이 과거의 고생과 합쳐져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왜 부모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피로를 현재의 대화에 계속 섞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식이 오늘 잘못한 일은 오늘의 크기로 다루어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까지 모두 꺼내면 자식은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데 급해집니다. 또 그 이야기야라는 마음이 들면 대화는 이미 닫힌 것입니다. 더 성숙한 부모는 희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식에게 돌려받을 채권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도움을 부탁할 때도 지난 세월을 담보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가 아니라 이번에는 네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과거의 빚이 아니라 현재의 요청만 있습니다. 자식도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받기보다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과거의 계산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마음을 열 여지가 생깁니다. 존중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 때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다가올 자리를 남겨둘 때 생깁니다. 희생을 삼킨다는 것은 내 인생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나온 세월을 자식의 평가보다 더 크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견딘 날들은 이미 나를 깊게 만들었고 가족을 살게 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그 가치는 자식이 매번 확인해 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조용히 품을 수 있을 때 말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덜 말하지만 더 존중받고 덜 따지지만 더 오래 기억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생을 강요받지 않을 때 오히려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도 부모가 되고 책임을 짊어지면 그제야 부모의 세월이 마음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고생한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자식 앞에 모두 펼쳐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으로 했던 일은 사랑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식은 빚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 돌아옵니다. 부모에게 남아야 할 것은 계산된 보답이 아니라 세월을 다 지나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품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조용히 버텨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먼저 말을 걸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지난 세월을 알려주며 밤이 깊어지면 작은 통증도 낮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 몸의 불편을 하나씩 말하고 싶어집니다. 부모에게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지만 자식에게는 걱정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몸의 고통은 숨길수록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전부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마워 어제 잠을 설친 일, 며칠째 소화가 안 되는 일, 손끝이 저린 일, 병원 예약이 밀린 일까지 모두 꺼냅니다. 부모는 관심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걱정은 남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자식은 안부를 묻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움직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밀려오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알아보고 약을 챙기며 자주 연락합니다. 그러나 작은 통증까지 매번 자세히 전달되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피로가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줄이고 부모도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심해졌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걱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우리 딸은 검사 결과를 다 챙겨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자식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서운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전화해서 남의 자식들은 병원도 따라다닌다더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비교가 섞인 건강 이야기는 걱정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보다 자신의 죄책감부터 방어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통증이 오래가면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지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그 간절함을 자식 한 사람에게만
맡길 때 생깁니다. 자식이 전화를 늦게 받으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고 짧게 대답하면 사랑까지 줄어든 듯합니다. 몸의 불편과 관계의 서운함이 뒤섞이면 부모는 더 자주 말하고 자식은 더 멀리 물러납니다. 오래 살아보니 건강 이야기도 양이 아니라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꼭 알려야 할 증상과 그냥 지나가는 불편을 구분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신뢰를 줍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모든 통증과 불쾌감을 매번 늘어놓으면 중요한 신호까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계속 듣다 보니 어느 것이 정말 심각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픔은 의사에게 정확히 말해야 하고 필요한 도움은 자식에게 분명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다만 막연한 걱정을 계속 건네기보다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계속 아프다는 말보다 금요일 진료가 있는데 결과를 함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부모도 불필요한 서운함을 덜게 됩니다. 아침에 무릎이 아팠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몸의 피로가 마음의 피로로 번집니다. 잠깐 햇빛을 쬐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기록을 남기며 내 몸을 내가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보고하듯 증상을 늘어놓기보다 스스로 몸의 변화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건강의 첫 번째 책임자로 서 있을 때 자식도 더 편안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픈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말을 줄이고 어떤 자식은 괜히 짜증을 내며 어떤 자식은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주제로 돌립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여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쇠함을 인정하는 일이 자식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식의 짧은 대답을 무조건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바쁠 텐데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친구나 이웃과 가볍게 나누며 혼자 정리할 몫은 조용히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걱정을 몰아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통증이 다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식에게 당장 전화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증상이 아니라면 먼저 숨을 고르고 내일 병원에 문의할 내용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가장 약해진 밤에는 통증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몸의 고통을 다스리는 모습은 자식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강함이 아니라 아픔을 정확히 알고도 무너지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필요한 도움은 분명히 청하되 모든 불편을 사랑의 증거로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의무감이 아니라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몸은 세월에 따라 약해질 수 있지만 말의 품위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덜 말한다고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선택하면 관계는 덜 지칩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끝없는 걱정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오래 짊어지는 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앞날까지 대신 걱정하는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먼저 보고 먼저 맑고 먼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가 계속 앞장서면 사랑은 어느새 간섭이 되고 걱정은 통제가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걱정하면서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지금 회사가 안정적인데 왜 굳이 위험한 길을 택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과 복지, 집 대출과 아이 교육비까지 하나씩 따져 묻습니다. 자식은 의견을 들으려고 말했지만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신문을 받은 사람처럼 지칩니다. 부모는 현실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한 자식이 배우자와 다퉜다는 말을 흘리듯 꺼내는 날도 있습니다.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며칠 뒤에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이나 며느리의 태도를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자식은 이미 화해했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자식 부부의 갈등은 지나갔지만 부모와 사위, 며느리 사이에는 새로운 벽이 생깁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면 부모는 두 번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힘들 때 함께 아프고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다시 상처받습니다. 걱정했는데 조언을 듣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 같고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으면 이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 서운함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실수할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부모가 매번 위험을 대신 맡고 결과를 대신 수습하면 자식은 책임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조언을 거절하려고 일부러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강할수록 자식은 옳고 그름보다 독립을 증명하는데 마음을 씁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딸은 무슨 일이든 내게 먼저 물어봐.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내 자식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는 것이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구하면 걱정과 잔소리가 따라오고 결정한 일을 말하면 다시 생각하라는 설득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말을 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침묵을 거리라고 느끼지만 자식은 그것을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더 캐묻고 자식은 더 숨깁니다. 요즘 무슨 일이니라는 질문이 한두 번은 관심이지만 대답을 듣고도 계속 파고들면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평생 앞을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하되 결정은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걱정된다. 하지만 네가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라면 존중하겠다. 이 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과 경계를 함께 지키는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목소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큰 소리는 자식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한 번 말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조언은 압박이 됩니다. 부모가 계속 같은 말을 할수록 자식은 내용보다 간섭받는 감정에 반응함. 자식의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자식의 대출, 건강, 부부관계, 손주의 교육까지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걱정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의 내일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오늘이 먼저 무너질 뿐입니다. 부모에게도 자기 몫의 하루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만 하다가 내 식사와 수면, 친구와 취미, 건강과 평안을 놓치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의 삶을 걱정하느라 내 삶을 비워버린 부모는 나중에 나는 너밖에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너무 큰 책임이 됩니다. 더 성숙한 부모는 자식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구분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먼저 들어줍니다.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돕고 요청하지 않은 일까지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결과를 감당하도록 믿어줍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무너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자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판단보다 안정을 주고 비난보다 침착함을 보여주는 부모에게 자식은 다시 마음을 엽니다. 자식을 붙잡지 않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삶을 단단히 살아갈 때 자식은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을 때 자식도 부모의 인생을 짐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문제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인가? 그 질문 하나가 걱정과 간섭을 가르고 사랑과 통제를 구분해 줍니다. 자식을 덜 걱정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때 관계에는 다시 숨쉴 공간이 생기고 자식도 죄책감이 아니라 존중으로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물러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감정을 억지로 참아야 한다고 참는 사람은 속으로 무너지고 삼킬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둘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눌러 쌓아두는 일이고 삼킨다는 것은 그 말을 내 안에서 한번 걸러내요. 어떤 것은 내려놓고 어떤 것은 제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잘 삼키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말이 단정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숨깁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돈이 부족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며 마음이 무너져도 웃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 서러움이 터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평생 너희 생각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니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자식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크기에 당황하고 부모는 왜 이제야 내 마음을 모르느냐며 더 억울해집니다. 이것은 삼킨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입니다. 쌓아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건에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서운함에 10년 전의 희생이 붙고 자식의 짧은 대답에 오래된 외로움이 붙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로 커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늘 품위는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제때 하지 않는 것도 관계를 해칩니다. 부모가 병원비가 필요하면서도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 알리면 자식은 미안함과 함께 원망도 느낍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 속에는 걱정뿐 아니라 신뢰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사소한 불편을 모두 알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입을 닫는 일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자식이 무심코 말합니다. 그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순간 서늘해집니다. 당장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로 쏟으면 대화는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를 겨루는 자리가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은 내게 조금 서운하게 들리는구나 라고 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삼키는 사람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인가?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가? 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아니면 내 답답함만 잠시 풀어주는가? 이 질문을 한번 거치면 같은 마음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조금 힘든데 이번 주에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겠니? 이런 말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나 보다라고 돌려 말하면 자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죄책감만 느낍니다. 감정을 숨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방식으로 넘긴 셈입니다. 반대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생긴 서운함, 오늘 하루 혼자 있어 허전했던 마음까지 매번 자식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은 산책하며 가라앉힐 수도 있고 친구와 가볍게 나눌 수도 있으며 스스로 적어보며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져가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의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늘 괜찮은 척하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는 솔직히 말하되 상대를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부모가 오늘은 조금 외롭지만 네가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다
아는 태도를 가질 때 자식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곁에 머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참았던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말 말해야 했는데 두려워서 숨긴 것인지,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될 감정을 잘 넘긴 것인지. 첫 번째라면 내일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라면은 마음속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억울함도 줄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참는 삶은 자신을 희생시키지만 잘 삼키는 삶은 자신과 관계를 함께 지킵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삼키는 사람은 이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많아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꺼내고 어떤 말을 품을지 않은 태도에서 존중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혼자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말하고 상대에게 떠넘길 필요는 걸러내며 내 안에서 정리할 몫은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말은 줄어도 마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생기지만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받을 수 있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까지 삼켜야 할 필요의 진짜 뜻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눌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품위를 해치지 않는 모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관계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덜 말해야 더 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설명을 많이 해야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긴 말보다 짧고 정확한 말에서 더 큰 진심을 느끼고, 반복되는 충고보다 조용히 믿어주는 태도에서 더 깊은 존중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돈은 아껴 쓰는지,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는지, 건강검진은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질문 뒤에는 걱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다고 말도 많아지면 자식은 대화가 아니라 점검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이 계속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저녁에 자식이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나가려는 날이 있습니다. 부모는 서운한 마음에 이것저것 묻습니다. 벌써 가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다음에는 언제 오니? 자식은 미안한 얼굴로 대답하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때 그래. 와줘서 고맙다. 조심히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은 문을 나선 뒤에도 그 따뜻함을 오래 기억합니다. 붙잡지 않은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설명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관계에서 지칩니다. 부모 앞에 갈 때마다 이유를 대야 하고 선택을 해명해야 하며 바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면 방문은 편안함보다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판단이 없고 질문이 적어도 믿음이 느껴지는 집에는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관계의 깊이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숨을 편히 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은 많이 가르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주는 데서 생깁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말할 때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답을 몰라서 힘든 때보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 더 힘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실수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관계를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은 도움을 구하러 왔다가 비난받았다고 느끼고 다음부터는 침묵합니다.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면 부모의 지혜는 잔소리가 아니라 버팀목이 됩니다. 덜 말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차분히 의견을 전하면 자식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매번 모든 일에 말을 보태면 중요한 충고까지 일상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말의 힘은 횟수보다 절제해서 생깁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누군가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해. 가족끼리 뭘 숨겨. 그 말을 듣고 나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고 친밀함과 무경계도 다릅니다. 마음에 떠오른 말을 모두 꺼내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의 방치입니다. 진짜 솔직함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때와 방식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을 줄이면 처음에는 자식이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화를 받을 때 긴장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 오래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더 이상 모든 말이 평가와 충고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덜 묻자 자식이 더 말하고 부모가 덜 붙잡자 자식이 더 자주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 변화는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을 줍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짧은 대답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듣지 못한 것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지 모르는 것을 견디는 힘도 후반부 인생의 중요한 품위입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따뜻함을 채우면 됩니다. 밥 먹은 일을 10번 묻는 대신 반찬 하나를 조용히 건넬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라고 따지는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설득하기보다 내 생각을 존중한다고 남길 수 있습니다. 짧지만 이런 말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부모 곁에 머물 이유를 줍니다. 자식도 부모의 변화를 느끼면 존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잔소리를 피하려고 대충 대답했다면 이제는 부모의 의견을 먼저 묻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자식도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엽니다. 경계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늦은 밤 전화가 왔을 때 자식의 목소리가 지쳐 보이면 모든 사정을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푹 쉬어라. 말하고 싶을 때 전화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당장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곳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덜 드러내고 더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 오래가는 모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설명을 줄이고 믿음을 늘리며 충고를 줄이고 경청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가벼워지면 관계는 오히려 깊어지고 부모의 존재는 부담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좋은 기억은 많은 말을 했던 부모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든 날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모습, 실수했을 때 야단보다 한숨 돌릴 자리를 내어주던 모습, 떠날 때 붙잡지 않고 조심히 가라고 말해주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말이 적어도 오래 기억되고 요구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을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는 일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연락과 반응에 하루의 기분을 모두 맡기면 자식은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평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따뜻함보다 부담을 먼저 품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야 사랑이 오래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를 확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밤사 이 자식에게 메시지가 왔는지 보고 아무 연락도 없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소식이 없으면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녁에는 먼저 전화하면서도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자식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부모는 하루 종일 관계가 흔들린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마음은 자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안에 자식 외의 기쁨과 리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과 책임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한 뒤에는 갑자기 시간이 넓어집니다. 그 빈자리에 자식 걱정이 들어오면 부모는 연락 한 번에 웃고 연락 한 번이 늦으면 무너집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문 날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집중되지 않고 자식 가족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만 떠오릅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에게 전화했는데 외식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나는 혼자 있는데 자기들끼리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외로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하루를 비워둔 채 그 빈자리를 자식이 채워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느끼면 거리를 둡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부모의 하루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은 부모에게는 애정이지만 자식에게는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일과 건강도 돌봐야 하는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면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걱정을 의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가까운 길을 걷고 장을 보고 읽고 싶었던 책을 몇 쪽이라도 펼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에게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취미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차를 마시고 정해진 요일에 시장에 가며 몸이 허락하는 만큼 산책하는 리듬이 있으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와도 반갑고 오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길게 늘어놓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외식시켜줘. 우리 딸은 매일 영상 통화를 해. 그 말을 들으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의 연락 횟수가 내 관계의 가치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횟수보다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연락해도 서로 지칠 수 있고 일주일 뒤가 한번 통화해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감추려고 억지로 강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운 날은 외롭다고 인정하되 그 감정을 자식에게 곧바로 넘기지 않습니다. 차를 한 잔 끓이고 음악을 듣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움과 의존은 다릅니다. 도움은 필요한 순간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받은 뒤 감사하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존은 내 기분과 결정과 하루의 의미를 자식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수록 자식도 더 기꺼이 돕습니다. 도움이 끝없이 이어질 요구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조용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돌보았는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았는지, 내 마음을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나를 끌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큰 안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걱정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연락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방문도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시작됩니다. 후반부 인생은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침이 있고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새롭게 가까워질 사람과 배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돌려주고 내 하루는 다시 내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때 부모는 덜 외롭기 위해 자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평안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소중히 다루는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미안함보다 존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다시 단단히 서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해야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겪은 세월을 알려야 하고
참아온 고생을 설명해야 하며 자식이 모르는 내 마음을 끝까지 이해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서운함을 품고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사람, 필요한 말은 분명히 하되 상대의 숨통까지 조이지 않는 사람이 오래 존중받습니다. 꾸미는 좋은 옷이나 점잖은 말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거칠어진 순간에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남는 데서 생겼습니다. 자식이 며칠째 연락하지 않는 저녁이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다가 먼저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너는 부모가 걱정되지도 않니라는 말도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식이 내게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미안함 때문에 잠깐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질까? 사랑을 얻기 위해 죄책감을 건네는 순간 관계는 이미 조금씩 지칩니다. 자식이 찾아왔다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다음에는 좀 오래 있다 가라고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체념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랑은 남는다는 믿음이 있고 내 외로움을 자식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경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피로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어야만 내가 견딜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서운함과 외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희생과 고생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몸의 아픔과 자식 걱정까지 함께 짊어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깊을 수 있지만 감당할 몫까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쓸쓸합니다. 내가 혼자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완벽히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내 희생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 인생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며 자식이 모든 병원과 걱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나는 필요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자식에게 섭섭한 일을 길게 말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 경험을 보태며 자식 흉을 봅니다. 잠시 속은 풀릴 수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말할수록 상처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내 고통을 증명하는 말보다 내 평안을 지키는 침묵이 더 낫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내 마음의 열쇠를 넘기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자식과 벽을 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필요한 도움은 부탁하고 아픈 마음은 부드럽게 알리며 고마운 일은 바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해결할 수 없는 피로를 반복해서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구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식이 되어 그것도 못하니라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자식도 부모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약함을 무기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에도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서운한 날에도 관계를 끊겠다는 말로 겁주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는 솔직하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자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느낍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잦은 연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말의 무게, 내 감정의 경계, 내 하루의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부모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을 챙겨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으며 외로운 날에는 먼저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고 돌아가면 붙잡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기 삶도 끝까지 소중히 다룹니다. 이런 부모는 늙어갈수록 작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줄어도 존재는 더 단단해지고 요구는 줄어도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에게 의무감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서 연락하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 찾아옵니다. 부모의 집이 죄책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까지 삼켜야 한다는 말은 평생 아픔을 혼자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피로를 함부로 던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필요한 말과 내려놓을 말을 가르며 도움과 의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해집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서운한 날은 올 것입니다. 몸이 아픈 밤도 있고 자식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나무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곧바로 쏟아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면 됩니다. 말해야 할 것은 단정하게 말하고 보내도 될 필요는 조용히 보내주면 됩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부모의 품위를 지키고 자식과의 거리를 지키며 남은 인생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다 쏟아내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품고 무엇을 건넬지 않은 데서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자식도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미는 관계, 그것이 세월이 지난 뒤에도 남는 가장 따뜻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래 살아오느라 참 많은 것을 견디셨습니다. 소원함을 삼킨 날도 있었고 아무도 몰라주는 희생 앞에서 혼자 눈물을 닦은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자식에게 걱정을 줄까 망설였고 자식의 앞날이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았기에 걱정도 많았고 책임감이 컸기에 내려놓는 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자식의 연락이 늦어도 내 하루의 가치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내 고생을 다 알지 못해도 지나온 세월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해도 되고 외로운 날에는 외롭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누군가의 의무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아직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나는 너무 많이 참았다는 억울함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도 서둘러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의 상처는 한 번의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그 상처를 자식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내 안에서 천천히 돌보겠다고 정하면 됩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도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잠시 멀어졌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긴 해명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열 수 있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가 더 큰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숨 하나를 덜 건네고 비교 한마디를 멈추며 고맙다는 말을 먼저 남기는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고 필요한 말만 부드럽게 건네십시오. 서운함 대신 그리움을 말하고 원망 대신 구체적인 부탁을 하며 비교 대신 고마움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맡겼던 마음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생활로 데려오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산책, 반가운 사람과의 안부, 조용한 밤의 차 한 잔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쏟아내야만 이해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동시에 자신의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도 있습니다. 덜 설명해도 괜찮고 덜 붙잡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에는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지 않고 자신도 희생의 기억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시선은 조금 밝아지며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어도 된다는 허락이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품위 있게 사랑하고 단정하게 거리를 두며 평안하게 늙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